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이것. 사는 동안 건강해야지.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니까 건강을 많이 걱정하게 되고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조깅도 하고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 성인 남성 비만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는 등 만성 질환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끊이지 않는 건강 열풍.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얼마나 건강한 걸까요? 대부분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거나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젊은 연령부터 건강 상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는 우리의 주변에 늘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인들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변해왔을지 오늘 아침 뉴스룸에서 짚어봅니다. 얼마 전 질병관리본부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서 지난 20년간 한국인들의 건강 상태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그 조사에도 참여한 바가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재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연구가 몇 명을 대상으로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짤막하게 알아볼까요?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시작한 거는 1998년부터입니다. 네. 작년이 20주년이 됐는데요. 그 조사는 매년 한 10,000명 이상의 네. 국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하게 되는데 국민들의 건강 행태하고 또 여러 만성 질환들의 변화의 추이를 보고 있고요. 매년 사회적인 수요를 감안해서 조사 항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조사입니다. 네, 네. 20년간 변화가 있었다니까 이제 98년부터 지금 2019년, 18년까지의 변화를 본 거잖아요. 뭐가 가장 크게 변했을지 참 궁금한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네, 우선 좋은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네. 그 흡연율, 특히 남성 흡연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오이고, 감소했다는 예, 거고요. 좋네요. 예. 나쁜 점을 말씀을 드리면 비만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특히 그 전체적인 국민의 그런 비만율의 증가에 비해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네. 남성 성인 비만율이 아이고. 98년도에 25.1%에서 네. 2018년에 42.8%. 아니, 왜 이렇게 다들 거의 예. 2배 가까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요?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성의 비만율은 20년간 살이 빠지고 거의 있네요. 차이가 없는 상태라서 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물론 뭐 흡연율 줄어든 거는 참 건강에 좋은 신호이겠지만 지금 비만율 같은 경우 10명 중에 4명 성인 남성이 비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이유가 뭔가요? 네, 사실 원래부터 30, 40대 비만율이 남성이 높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년의 특징은 30대 남성의 비만율이 50%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절반이 넘어섰다는 변화인데요. 예. 사실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30대 남성의 변화는 우선 취업을 하죠. 아. 그래서 이제 근무 시간이 길어지고 신체 활동량은 줄어들고 네. 또 회식 문화에 많이 편입이 됩니다. 예. 거기다가 또 결혼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전반적으로 20대에 비해서 30대 남성은 예. 섭취 열량은 증가하고 네. 신체 활동량은 줄어드는 두 가지 영향으로 체중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식도 좀 영향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외식 비율을 보면요. 예. 사실 원래도 외식 비율이 남성이 높지만 특히 남성의 외식 비율이 여성보다 높고 최근에 이 외식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 제가 30대잖아요. 저 진짜 밖에서 많이 사 먹거든요. 결혼하고 살 좀 찐 것 같아요. 딱 제 얘기네요. 30대들이 살이 찐다는 게. 근데 예. 사실 근데 그 우리나라의 비만율이 뭐 서양에 비하면 그다지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뭐 이것도 뭐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예. 외국에 나가보면 특히 서구 국가나 미국을 가보면 우리보다 훨씬 비만한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국인의 비만율이 뭐가 문제냐. 예.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소아 청소년 비만율입니다. 아. 지금 최근에 조사를 보면 소아 청소년 비만율이 예. 사실 비만하다고 알려진 OECD 국가 평균보다 우리가 조금 더 높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10년 이상 지나면 다 성인군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때 될 땐 성인 비만율이 훨씬 더 높아지겠다는 게 하나 우려가 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요. 그 아시아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민족들은 서구 민족에 비해서 네. 같은 비만도라도
합병 질환이 훨씬 많이 와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뇨병이라든지 당뇨, 예. 고지혈증이라든지 지방과 같은 질환들의 발생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요. 예. 예를 들면 우리보다 월등히 비만도가 높은 미국하고 비교해 볼 때 예. 당뇨병만 놓고 보면은 우리랑 미국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그런 감수성의 차이 때문에 예.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비만 예방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증거가 이번에 데이터로 참 잘 나왔는데 금연 얘기 좀 해볼게요. 요즘에 정말 담배 피우는 분들 살 곳이 없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드는지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사실 가장 반가운 게 이건데요. 네. 최근 보십시오. 절반이면 20년 동안 절반이죠. 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예. 66%에서 네. 남성 흡연율이 36%까지 떨어졌다는 아주 굉장히 좋은 데이터입니다. 네. 네, 하지만 아직도 해결이 돼야 될 문제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네. 가정이나 직장 또 공공장소에서의 간접 흡연율은 아직도 좀 더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예. 또 최근의 추세가 그 기존 담배가 아닌 액상 담배 소비가 좀 증가하고 있다. 전자담배. 예, 전자담배. 아. 예,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번 연구에서 뭐 비만, 흡연뿐만 아니라 아침 식사에 관해서도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얘기는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직장 생활이 바빠서 미숫가루로 대신 먹고 있습니다. 아침을 안 챙겨 먹는 편이었는데 회사 다니면서 아침 이제 꼬박꼬박 챙겨 먹거든요. 근데 챙겨 먹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잠이 아직은 좀 더 부족하다 보니까 잠 위주로 많이 자다 보니 아침 같은 건 항상 좀 거르게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아침은 그냥 꼭 먹어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어야 든든하고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어가지고. 아침에 조금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밥을 이렇게 차려 먹기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샌드위치를 사 먹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는 아침 방송 끝나면 다 같이 내려가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죠. 하루도 네. 거르지 않고 먹고 있잖아요. 네, 잘 먹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은 아침 식사 하시나요? 예, 저도 아침 식사를 하고 있고요. 예. 네. 아주 좋은 직장에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그 말씀하시는 네. 거 보면 아침 식사가 좋다는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아침 식사를 포함해서 식습관에 대해서 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예, 눈에 띄는 결과가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98년에 비해서 예. 아침 식사를 거르는 비율이 11.1%에서 28.9%. 안 먹는다는 얘기죠, 아침에. 3배, 그러니까 10명 아이고. 중에 3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침을 못 드신다라는 예. 큰 변화가 있어요. 아유, 예. 또 하나는 영양 섭취 측면인데요. 네. 육류 섭취가 보시면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그러네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채소 섭취도 10% 이상 줄었고요. 예. 이 이외에도 과일이라든지 곡류 섭취량은 또 줄어드는 이런 식생활의 서구화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제 짐작입니다만 이제 이거는 아침 식사를 먹기에 너무 바쁘고 일상생활이 배달 음식 위주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채소도 적게 먹게 되고 네. 뭐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아침 식사를 이렇게 안 먹게 되면요 건강적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저는 솔직히 아침 방송하면서부터 아침 먹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잘 진짜요? 몰랐겠더라고요. 저는. 예. 사실 아침을 거른다 그러면은 예. 오전에 바삐 일하다 보면은 점심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배가 많이 고프죠. 많이 고파요. 예. 그러니까 점심을 아무래도 과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 먹은 양이 많다 보니까 혈중에 혈당이 올라가고 뒤이어서 인슐린이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2차적으로 체지방 축적, 즉 살이 찌고요. 네. 그다음에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런. 외국에서도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과 질병의 연관성을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네. 네. 아이오와 대학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네. 아침을 거르는 사람과 네. 아침을 먹는 사람을 비교할 때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이 최대 87%까지도 증가한다. 이런 연구가 있고요. 예. 또 소화비만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아침을 먹지 않는 아이보다 먹는 아이가 소화비만의 발생률이 낮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그 아침 급식을 학교에서 했더니 네. 아이들의 비만율이 줄어들고 식습관이 좋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만율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 특히 더 많이 높아졌다고 했는데 아침 식사를 통해서 또 그 부분도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자,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될 것 너무나 많지만 우리 한국인으로서도 나트륨 섭취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식습관에서는 나트륨 섭취를 조금 줄이는 게 좋다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의 식습관, 저는 한식이 정말 굉장히 건강한 식단이라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짜게 먹게 될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인은 밥 말고도 국하고 찌개가 없으면은 못 먹어요. 식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먹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국물들이 다 나트륨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외국에 나가서 식사를 해보시면 예. 우리보다 더 짠데라는 느낌이 들 수 맞아요. 있지만 예. 대신 국물이 없거든요. 우리는 심심하게 먹더라도 찌개랑 국을 떠먹다 보니까 또 어떨 때 말아 먹죠. 그래서 나트륨을 먹어야지. 굉장히 많이 먹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럼 술은 어떻습니까? 예, 술도 문제죠. 특히 우리나라의 술 문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 첫째, 외국인들도 보면 한국인들은 술을 너무 자주 또 많이 먹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반주 문화, 안주 문화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술을 드시게 되면 간에 손상이 오고 문제가 되지만 오히려 영양 결핍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예. 우리는 비만과 간 질환이 같이 와요. 왜냐하면 안주를 잘 먹고 네.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음주를 줄이고 또 안주도 줄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짠 국물 안 마시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에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충제 같은 거 많이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최근 1년 내에 식이 보충제를 먹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비율을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해서 예. 전 국민의 절반이 식이 보충제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것은 그 국민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측면도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식이 보충제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 차이가 여성이 남성보다도 식이 보충제를 드시는 분이 비율이 더 높습니다. 예. 건강을 이런 잘 챙기는 건가요? 건강을 더 관심도 많고 더 잘 챙긴다고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비만 좀 신경 쓰시고 짜게 먹지 마시고요. 예, 건강 보충제도 잘 챙겨 드시면서 좀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